코로나19의 여파로 감염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며 전파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상이 없다는 특징 때문에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장애가 심해지면 정신질환은 물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노년층의 불안장애를 방치하면 발작이나 더 큰 병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불안감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불안장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불안장애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 한림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정명훈 교수, 가천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와 함께 불안한 마음이 부르는 병, 불안장애의 증상과 치유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참 많은 변화가 그동안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금요일이 되면 불금이라고 해서 동료들하고 술 한 잔도 나누기도 하고 또 주말 되면 식구들하고 극장 나들이도 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다 삼가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겠지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연예인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지 일이 되는데 네. 요즘에 코로나19 걱정 때문에 사실은 집에만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다 보니까요.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니 운동도 이젠 다 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좀 이거 우울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정말 좀 얼른 이 상황이 좀 종식되고 하루빨리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어제까지 들어온 확진자 수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네.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경우 확진자 수가 8,236명, 그리고 사망자가 81명입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52,895명이 확진을 받았고 사망자 수가 2,318명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많아요. 확진자 수 그러니까요. 24,747명, 사망자 1,809명.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스페인, 독일이 막 따라가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요즘 막 많으시니까 또 불안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사실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좀 유행세가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아직 좀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하시고 또 서로를 또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모두의 바람대로 하루하루 네. 좀 상황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도 갖고 있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 쌓인다, 우울감 느끼신다, 답답하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집에서 뭐 조금 콜록콜록 기침을 하거나 여기저기 아프면은 혹시 나도 코로나19 아닐까 이렇게 불안증까지 느낀다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걱정이 많으니까 이게 불안이 되는데 아니, 오늘도 방송국 나오는데 옆에서 누가 기침을 하면 저 사람 혹시 왜 내 옆에서 그러기도 하고 저도 기침하다 보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맞게 되는 건데 또 저는 10살, 7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투닥투닥 하다 보니까요. 이거 걱정도 되고 불안하니까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지 참 알려주셔야 됩니다. 권영찬 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아는 어머니도 등 뒤에서 어떤 분이 마스크 없이 크게 기침을 하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이제 코로나19에 걸렸을까 봐 2주 동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확진자도 아닌데 근데 그만큼 다들 불안해하거든요. 정 교수님. 저도 너무 불안해요, 사실. 예. 네, 저도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아직 실체가 파악이 된 되지 않은 그런 신종 감염병인데다가 전파 속도도 빠르고 아직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나? 미리 뭘 좀 사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또 조그만한 그런 증상이 있어도 이런 진료소나 선별진료소 이렇게 좀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는 단어가 이거 아닐까 싶은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불안증이라는 뜻으로 코로나19 불안증 이런 용어까지도 쓴다고 하네요, 교수님. 예,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에 대한 불안은 상당히 큽니다. 어디 나가기도 두렵고 또 사람이 옆에서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저 사람 감염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많이 불안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불안할 때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뤄줘야 됩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최근에 대규모로 한 게 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이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라고 여쭤봤더니 일상이 정지된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60%에 달했고요. 네. 코로나19 뉴스를 볼 때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부분 50% 이상이 50% 정도가 불안하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 외에도 상당히 이제 화가 난다, 또 공포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쪽에 많이 확산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무기력감 그리고 울분, 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울분이 71%예요. 네.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인사하는데 그 어르신은 장갑을 끼셔갖고 코로나19 때문에 영차 씨 그러면서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세척하거나 라이터로 이렇게 소독한다는 분도 있고 네. 별의별 분들이 많은데 근데 최근에 선별진료소 가서 어떤 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혹시 이게 잘못돼서 또 양성인데라고 또 걱정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참 걱정이 불안이 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닐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교수님. 예. 그 감염병에 대한 일정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약간의 그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제 정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불안감은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조심하게 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좀 지속이 너무 오랜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를 좀 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칫 왜냐하면 이러한 그냥 이거 단순히 불안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이제 불안장애와 같은 그런 정신질환으로 또 이렇게 이로 인해서 또 이렇게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방치하면 또 마음의 병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고 불안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좀 마음 터놓고 위로도 좀 하고요. 네. 올바른 정보를 좀 가지면 불안감도 좀 줄어들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들 오늘 방송에서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저희 질문 그리고 또 공감의 메시지 받고 있어요. 문자와 티벗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는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코로나19 불안증 이 말로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우리 사회도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손 씻기가 유행이 됐는가 하면 다중이용시설은 꼼꼼한 소독이 필수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 불안한 마음에 외출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사람 부딪히고 접촉하는 게 무섭고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잖아. 날씨도 따뜻하고 봄 됐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자꾸 침체되고 그러네요. 기분도 우울하고. 조금만 감기 기운이 있고 열 나는 것 같아도 코로나에 걸린지 걱정이 돼요. 외식할 때 그 식당 거기서 먹을 때의 그런 그 불안감이 있어요. 이처럼 감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아예 외출을 포기하고 식료품도 배달로만 구입한다는 50세 주부 허원정 씨. 먹거리와 생필품도 넉넉히 구매했고 다니던 병원도 발을 끊었습니다. 딸아이가 재택근무한 지가 벌써 3주차째. 서로 기침만 해도 서로 불안해하고 혹시나 싶어서 그런 점들도 있네요. 또 부모님들도 한의원이랑 병원에 잘 가셨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걸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감기약 같은 이런 거 상비약 같은 거 두고 계속 아플 때마다 자주 복용하게 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하루에 20번도 넘게 손을 씻는다는 허원정 씨. 비상약을 한가득 쌓아둬도 걱정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불안과 걱정이 지나치게 되면 자칫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코로나19 불안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좀 화면 속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죠. 보시면서 나도 혹시 코로나19 불안증이 아닐까 한 번쯤 내 생활을 뒤돌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건 어디까지가 정상 범주 내에서의 불안인지, 어디서부터가 질환으로서의 불안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정 교수님.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이 걱정이나 불안은 이게 누구한테 느끼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이렇게 좀 지속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올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병적 불안, 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감염병 스트레스라고 나오네요, 교수님. 어떤 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네. 체크할 수 있는 지금 문항인 거죠? 네, 그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지나치게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하고 찾아보게 되고 스스로 막 찾아보게 되는 거죠. 맞아, 요즘 자주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는 게 저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네. 사람들을 좀 경계해서 이 사람 또 혹시 어디 다니는 건 아닐까? 또 이제 기침하다 보면 이거 감염병 걸린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신경 과민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던가 스트레스예요. 좀 이렇게 안절부절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평소에 무난하게 해왔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지장을 주게 된다면 감염병 스트레스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